솔리드의 합집합과 차집합을 이용하면서 오류를 겪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차집합을 이용하면서 빠져야 되는 개체가 빠지지 않는다거나 합집합을 이용하는데 합쳐져야 되는 개체가 합쳐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합쳐지거나 빠지긴 했는데 기타 다른 불필요한 면들이 깨져서 나온다던가 하는 경험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오류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도면은 제가 오리엔트를 이용해서 스톤에 대한 모형을 구 위에 카피를 시켜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오리엔트를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스톤의 거들 부분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차집합 스톤을 빼내려고 할 때 스톤은 빠지지 않죠? 자, 우리가 차집합이나 합집합 등의 명령어들은 솔리드 상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항상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된다면 그 명령어에 대한 속성부터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F3번을 이용해서 속성창 열어주시고요. 디테일을 이용해서 closed solid라는 문구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친구는 지금 완벽한 closed solid, 우리가 만들기 위한 덩어리죠. 자, 이번에는 구를 확인을 할 텐데요. 이 구 역시 디테일을 눌러서 확인을 하겠죠. closed surface, 역시 solid라는 얘기죠. 둘 다 솔리드 상태가 확실히 맞고, 하지만 차집합은 실행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얼리 작업을 하면서 0.1mm 이하의 오차는 사용해도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톤을 아주 작은 사이즈 0.1mm 이하의 오차를 이용해서 차집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차 적용 시 바로 차집합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같은 라인에서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카피를 시켰지만 차집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0.1mm 이하의 오차 범위 안에서 오차를 주시고 차집합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시면 차집합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스톤이라든지 어떤 도형을 만들었을 때 스냅키를 잊어먹고 그리는 경우가 많겠죠? 스냅키를 잊어먹고 그리다 보면은 그 도형은 우리는 모르지만 완전한 솔리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리볼브 이용해서 제가 스톤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완벽한 솔리드의 형태이지만 막상 이 친구를 어떤 다른 솔리드와 합집합이나 차집합의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게 되면 오류가 나겠죠. 그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만들어진 솔리드는 F3번 속성창을 이용해서 디테일 확인을 하시고요. 오픈 폴리 서페이스로 나오죠. 이 오픈 폴리 서페이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합집합이나 차집합을 실행했을 때 오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개체를 어느 부분이 열려 있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이러한 클로즈가 아닌 오픈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플리케이트 보더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윗부분 뚜껑이 열려 있죠? 자, 아주 미세한 커브의 오차지만 그 오차로 인해서 솔리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난 부분은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닫아주신다든지, 혹은 오류난 부분에 대한 면은 과감하게 떼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캡을 이용하거나 다른 면 만드는 서페이스를 생성해주는 명령어를 통해서 면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게 되겠죠. 다시 한번 속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d solid.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솔리드 간의 명령어 실행에 있는 오류들을 극복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솔리드 툴에 보면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필렛이라는 명령어는 솔리드 상태의 개체의 모서리를 둥글려주는 명령어죠. 하지만 서페이스의 필렛도 주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서페이스에 있는 필렛은 단 2개의 면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솔리드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사각형 박스를 만들 거고요. 지금 상태는 솔리드죠. 솔리드인 경우 이 사각 박스는 하나의 면, 2개의 면, 그리고 양쪽으로 붙는 나머지 면들이 있는데 서페이스의 필렛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 2개의 면에서 바로 실행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양옆에 붙어있던 면에는 필렛이 적용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바로 오류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상태에서는 항상 솔리드 툴 안에 있는 필렛을 이용해서 필렛을 주셔야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필렛에 대한 오류를 대처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필렛에 원하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만큼의 필렛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이러한 형태의 커브를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솔리드로 만들어 주시고요. 필렛을 윗면에 2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2mm의 필렛이 들어갔지만 그 곡면 부분에 꼬임이 생기죠? 자, 그럼 왜 2mm의 필렛이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꼬임이 생기는지 이유를 알아보면 그 이유는 원을 하나 대입을 시켜볼게요. 이 원 끝면이 쭉 맞닿는 부분을 보면 곡면의 볼륨은 2mm보다 작은 사이즈의 볼륨이기 때문에 2mm의 필렛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반드시 2mm의 필렛을 실행을 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필렛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최초에 그렸던 커브는 옵셋을 이용해서 2mm 옵셋을 시켜주게 되죠. 만들어진 솔리드는 폭파,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임시적인 면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 면은 최고 높이, 최고 윗부분의 면에서부터 2mm 무브시켜주게 되겠죠. 자, 스프리트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이 면 역시 스프리트를 이용해서 옵셋된 커브를 이용해서 잘라주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필렛의 효과를 나타나게 해줄 거냐면, 투레일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부분의 필렛의 효과를 나타나게 해줄 건데, 자, 지금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은 F10번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삭제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시 스프리트 커브를 이용해서 자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서페이스는 지워주시고요. 자, 지금 이러한 모양이 나왔는데 이러한 형태에서 단면을 이용해서 트레이를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엔드점 혹은 리얼점을 이용해서 정확한 단면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엇갈림 없는 솔리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F10번을 이용해서 단면은 볼륨진 형태로 수정을 해줄 거고요. 투레일을 이용해서 원레일 그리고 투레일 그리고 단면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겠죠. 자, 이와 같이 필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꼭 필요한 필렛은 그 필렛의 사이즈만큼 스프리트나 기타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삭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투레이를 응용해서 필렛의 효과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